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그저께인 3월 23일이 세계 강아지의 날이더라고요.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픽션 또는 실제로 살았던 유명한 개들 5마리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개와 인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연에 보면은 서로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가진 단짝 종들이 있죠. 이런 거를 뮤추얼리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인간의 단짝 친구는 아마 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인간에게는 GPS나 레이더도 없었고 총이나 전기 울타리 같은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개는 자기의 뛰어난 후각으로 인간한테 길을 인도해주고 유목민들의 가족이나 양떼를 지켜주기도 하고요.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멀리 있는 천적이나 먹잇감을 찾아주기도 했을 겁니다. 책들에 보면은 인간과 개의 협업이 빙하기에 시작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간과 개가 가장 타이트하게 협력하면서 사는 모습을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곳이 알래스카처럼 눈으로 뒤덮여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래스카에는 허스키나 말라무트 같은 종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 개들은 마을 사람들을 늑대나 다른 맹수한테서 지켜주는 바디가드의 역할도 하지만 눈 때문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또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마저 다닐 수가 없게 됐을 때 썰매를 끌어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소통과 교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소중한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썰매견들의 협동심, 스태미나, 충성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설적이죠. 근데 그 많은 알래스카의 썰매견들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2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바로 발토와 토고라는 개죠. 이들은 1920년대 알래스카의 한 마을에서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린 굉장히 고마운 개들로 유명해요. 알래스카는 겨울이 되면 마을이 고립이 되고 전염병이 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발토와 토고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약을 구할 수 있는 동네까지 가려면 약 1000km의 빙하와 얼어붙은 강 위를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여정이었다고 하죠. 알래스카에서는 개와 개썰매를 잘 다루는 사람을 머셔라고 부르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마을에 레오나르트 세팔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머셔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아주 강인하고 협동심과 충성심이 뛰어난 썰매 개들을 뽑아서 1000km 떨어진 마을에 약을 구하러 떠나게 됩니다. 엄청난 악조건에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 약을 디프테리아를 앓고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죠. 맨 마지막 구간에서 개들을 이끌고 온 팀 리더의 이름이 발토라는 개였기 때문에 그 많은 개들 중에서 발토가 가장 먼저 영웅이 되고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까지 그 소문이 전해져 가지고 거기에 동상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팀에 있던 토고라는 개가 무려 400km 가까이 썰매를 끌면서 하드캐리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중에 토고의 동상도 세워지게 되고 토고에 대한 실사판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빙하기 때 우리의 먼 선조들이 추위에서 몸을 데필 곳과 먹이를 찾아 떠돌던 시절이 상상이 돼요. 그 상황에서 개가 없었다면 인간이 살아남기라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수만 년 동안 인간이 개에게 의존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토고와 발토의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라도 전 세계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들은 인간의 훌륭한 협력자이고 생존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또 유럽의 귀족층들한테는 권력의 상징이자 충성심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일단 유럽 귀족들은 대체로 하운드라고 불리는 초식 동물들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동물을 제압하고 짖어가지고 주인한테 그 동물의 위치를 알리는 사냥개들을 많이 키우는 걸로 유명하죠. 이는 유럽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중세기 때 유럽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숲에 있는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 숲에서 멧돼지라든지 사슴 같은 걸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자 권력의 원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또 귀족들은 부와 권력이 있는 만큼 그 권력을 노리는 중상모략꾼들이나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대할 때 항상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의심을 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귀족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 중에서 유일하게 100%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내 개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부터 약 18세기 말까지 귀족들의 초상화에는 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5세기의 화가인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곤자가라는 이탈리아 귀족의 가족 그림을 보면은 곤자가의 가장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 개가 몸을 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귀족견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가 그 여왕이 데리고 다니는 콜기들이죠.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 007이 여왕님을 모시러 가는 비디오에서도 그 여왕님의 콜기들이 먼저 카메라에 잡혔을 정도로 영국인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하면은 그녀가 기르는 콜기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일화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린 엘리자베스 공주였던 시절에 베스 후작의 딸들이 웰시 콜기를 데리고 노는 것을 보고 웰시 콜기와 사랑에 빠졌다고 하고요. 아버지인 조지 6세가 두키라고 하는 첫 번째 로얄 콜기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은 격식을 중요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가 이 로얄 콜기들도 왕실 견들인 만큼 격식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콜기 한 마리당 침대 하나씩을 만들어줘서 자기 침대에서만 자도록 했고, 영양사가 이 개들에게 특별한 식단을 만들어서 그것만 먹도록 했다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굉장히 무표정이고 근엄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녀 옆에 이 콜기들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고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뭔가 동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정착해서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개들이 인류한테 의미하는 바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 시대의 폼페이에 불우한 시인의 집이라고 불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모자이크에 개 그림이 있습니다. 카베 카눔, 개를 주의하세요 라고 써 있는데 이미 로마 시대가 되면은 개들이 주인의 집을 지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지역에서는 개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들이 개를 보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똑똑한 개들은 내가 몸을 움직이면 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잘 파악해서 양들을 방목했을 때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저녁이 되면 방목했던 양들을 모아서 목장까지 다시 데리고 오는 역할을 수행했었죠. 이런 역할을 수행했던 개들은 대체로 종 이름 자체에 shepherd, 즉 양치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sheepdog, 양을 관리하는 개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외에도 농경사회에서 개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양을 치거나 농사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들을 대체로 working dog breed라고 부르죠. 워킹덕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인간과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 눈치가 빠릅니다. 그런 워킹덕들이 옛날에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문화상품이 바로 레시라고 하는 TV쇼 시리즈예요. 목장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를 물에 빠지면 구해주거나 아니면 목장에 불이 났을 때 와가지고 불을 끄는 만능 해결사 개인 한 콜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TV 시리즈였죠. 레시는 원래 에릭 나이트의 소설인 레시 컴 홈이라는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TV쇼에서는 팔이라고 하는 콜리에 의해서 연기가 되는데 워낙 이 시리즈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흑백 시대부터 시작했다가 리메이크 돼가지고 최신 영화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십 년을 갖다가 유지된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개 한 마리가 그걸 연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팔의 자손들이 이어가면서 레시 역할을 하는 일종의 레시 왕조가 있다고 합니다. 레시가 처음으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한 것은 많은 미국의 농민들이 노동자가 돼서 대도시에 와서 굉장히 힘들게 1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시골의 모습이 머릿속에 굉장한 어떤 이상으로 남아 있었고 그 농경시대의 이상에는 자기와 같이 농사일을 하고 협업을 하던 콜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걔는 철이 없고 가식이 없고 항상 맑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개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도 개와 함께 있을 때만은 소년과 소녀인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충견하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의 주인공인 플랜더스의 개를 떠올릴 겁니다. 이 소설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라는 동네 인근에 살고 있는 넬로라는 가난한 소년과 그의 개인 파트라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벨기에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은 왈로니라고 부르고 네덜란드와 비슷한 언어를 쓰는 지역은 플랑드러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안트베르펜이 플란드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플란더스의 개라고 부르는 거죠. 넬로는 학대당해서 버림받은 파트라시를 구조하게 되고요. 넬로가 이제 우유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파트라시가 도움을 주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죠. 하지만 넬로가 새를 살고 있던 집에 불이 나는데 집 주인이 넬로가 부주의해가지고 집에 불을 냈다고 누명을 씌워서 그 둘을 길거리로 쫓아내게 되죠. 넬로와 파트라시는 이제 안트베르펜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루벤스라는 화가의 대작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라는 작품이 있죠. 저도 미술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감동 깊게 봤던 작품인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이 가난한 넬로와 개가 보고 싶어 하는데 입장료가 없어서 못 보게 되는 이 엄청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둘은 열려있는 성당 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 작품 앞에서 서로 끌어안고 얼어 죽게 된다는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인간은 이 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를 인간답게 대접해주지 않지만 자기의 개인 파트라시는 자기의 주인이 부자이던 가난하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충에서 구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평생 그의 곁을 지키게 되죠. 제가 전에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명문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아프더라도 늙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똑같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개밖에 없고 우리가 개를 보고 야 사랑이라는 것, 우정이라는 건 저렇게 지켜야 되는 거나 라는 것을 보고 본받으라고 개라는 동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는 주인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또 주인의 적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놓치지 않기 때문에 주인한테는 최고의 전우이자 바디가드이지만 주인의 적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화에서 개를 등장시킬 때 개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그의 용맹과 충성심을 항상 같이 집어넣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신화적 존재를 창조해내죠. 아마 신화 속 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등장하는 케베로스일 겁니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3개 달린 개로 죽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지옥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절대로 이승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신전이라든지 부자의 저택같이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에는 지키는 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잘못 들어가려고 하다가 2-3마리의 개가 동시에 공격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상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 3개가 있는 개의 모습으로 이 지옥의 문을 지키는 개를 상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많은 요괴를 믿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개가 있습니다. 오쿠리 이누라고 하는 요괴가 있는데 이 요괴는 여행자가 혼자 길을 갈 때 옆에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충직한 개처럼 다른 요괴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장점이 있대요. 그런데 단점은 만약에 내가 넘어지면은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온 여행자는 집 앞에다가 오쿠리 이누를 위해서 조그마한 개밥을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래쉬를 보고 컸고 또 강원도에서 누렁이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어 생활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개 누구를 빗대어 말한다는 게 욕이 된다는 거였어요. 이 개 같은 뭐 XX라든지 이 개 XX 그러면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용맹하고 일편단심으로 우정과 사랑을 유지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강아지의 날을 맞아서 개들에게서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개 같은 인간이었다면 세상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